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죠? 이 태양계, 궁금해. 예. 아니죠? 그쵸? 딱히 기다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해야 되는 거잖아. 해야 되는 거면, 무미건조하게도 시작합시다. 예. 태양계가 지구의 형성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딱 내 스타일이네. 예. 자, 그래도 기다렸지요? 예.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전 시간에 좀 어정쩡하게 끊었죠? 그게 왜 그랬냐면, 뭐, 똥이 매려서 가고 그런 건 아니고, 저번 강의까지는 막 50분씩 하다 갑자기 30분 정도 하고 끊었어요. 그렇죠? 왜 그러면 이걸 끝까지 하면요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좀 끊었어요. 끊고 나서 두 개로 나눴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어쨌든 쭉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강의가 그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못해. 자, 어쨌든 여러분들,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입니다.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태양계입니다. 태양계는 뭡니까? 예, 태양이 있죠. 그리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이 있죠. 우리 지구가 바로 그 행성이죠. 그렇죠?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이 있고요. 행성 주위를 공전하는 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성. 그렇죠? 그리고 그 행성과 위성이 되지 못한 소행성, 그리고 외소행성, 그리고 해성, 유성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우는 태양계입니다. 그렇죠? 자,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태양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아까 위성이나 또는 소행성, 외소행성, 유성 걔네들은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자, 태양은 항성입니다. 항성은 별이죠. 스스로 빛을 냅니다. 스스로 빛을 낸다는 건 어떠한 반응을 하는 겁니까? 바로 수소핵융합 반응을 하는 거죠. 수소핵융합 반응을 한다는 거고, 수소핵융합 반응을 한다는 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자, 수소핵융합 반응 이걸 한다는 얘기는 바로 별이라는 의미와 동시에 주계열성인 상태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었습니다. 맞죠? 자, 주계열성 상태입니다. 수성에서 화성까지의 행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지구형 행성이라고 합니다. 지구형 행성. 그리고 지구형 행성만의 공통적인 카테고리가 있죠. 그리고 목성부터 해양성까지를 우리는 목성형 행성이라고 하죠. 이렇게 행성은 두 개로 나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지구의 공전 방향을 한번 볼 거예요. 지구의 공전 방향을 보면요 반시계 방향입니다. 예. 그리고요 수성의 공전 방향을 볼게요. 수성의 공전 방향을 살펴보니까 반시계 방향입니다. 지구도 반시계고 수성도 반시계예요. 그러면 금성에서 해왕성까지의 공전 방향은요 반시계 방향입니다. 예. 다 같이 돌고 있네요. 서로 언제 협의를 했었나? 그거 모르죠. 예. 이상한 새끼들이네요. 예. 같은 방향을 돌고 있어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모두의 공전 방향이 동일합니다. 그렇죠? 자, 태양은 가만히 있습니까? 태양도 자전하죠. 그 자전을 하는 증거가 바로 흑점 이동입니다. 흑점의 이동을 보니까요. 뭐래? 반시계 방향입니다. 태양도 반시계 방향. 그 주위를 도는 것들도 반시계 방향.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네들은 뇌가 없어.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뭔가 얘네한테 안정하다는 거거나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끔 누군가가 어떤 물질이 어떠한 사건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해전 방향 자체가 뭐 안정이나 그런 거랑 관련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어떠한 사건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좀 판단을 하기가 쉬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건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왜 같은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한 사건에 대한 이론이 바로 성운설입니다. 바로 태양계는 성운으로부터 만들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별이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성운에서 만들어졌죠. 태양도 별이죠. 성운에서 만들어졌을 겁니다. 바로 이 성운설에 의해서 이 부분은 해명이 되었죠. 자, 첫 번째 보세요. 우리 은하 나선팔에서 거대 초인성이 폭발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편의상 정상 은하를 그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알아둬야 돼요. 선생님은 비록 이렇게 그리지만 우리 은하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가운데 막대가 떡하니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의 태양계는 어디 있습니까? 이쪽 부분에 있죠? 그쵸? 자, 여기에요 먼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태양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먼지가 있고요.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별. 이 별이 계속 일생을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빵! 하고 초신성 폭발을 일으킵니다. 초인성 폭발을 이 별이 빵 하고 일으켜요. 일으켰을 때 이쪽으로 여파가 갔겠죠.
가면서 성운들은 힘을 받아요. 힘을 받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데 펑 쳤어요. 예, 돌기 시작합니다. 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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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자. 문제는 반대쪽으로 돌게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는 계속 그 방향으로 돌게 되고 우리의 태양계를 만들었던 성운은 반시계 방향으로 분명히 돌았을 거라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성운설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초신성 폭발의 여파로 주변 성운이 회전을 시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회전을 시작합니다. 회전을 시작하면 어쨌든 가운데로 가는 구심력이 있고 바깥쪽으로 향하는 원심력이 있습니다. 맞지요? 자, 중력은 점점 커지게 되겠죠. 구심력에 의해서 뭉치니까요. 그렇죠? 중력은 점점 커질 거고 회전 속도는 안쪽으로 당기는 힘이 강해지면서 더욱더 빠르게 될 겁니다. 빠르게 되면서 같이 증가하는 거, 원심력이죠. 원심력이 증가하게 돼서요, 결론적으로 중심부는요, 중력 수축에 의해서 뭉칩니다. 중력 수축에 의해서 뭉칩니다. 중심부입니다. 중심부는 중력 수축에 의해서 뭉칩니다. 하지만 바깥쪽은 어떻게 될까요? 바깥쪽, 주변부라고 하죠. 주변부는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으로 밀려나간다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밀려나갑니다. 야, 이거 얼마나 진짜 친절합니까? 예? 좀 쓰는 게 기니까 받아쓰기 그거 걱정돼가지고 써주고 있어요. 예, 나는 정말 친절한 카인드보이입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들 중심으로 중력 수축에 의해서 뭉칠 거고요. 바깥쪽은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으로 퍼져나갈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중심부는 수축이 돼요. 중력 수축에서 뭉친다 했어요. 온도가 어떻게 되죠? 올라갑니다. 네,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고 결론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1000만 켈빈까지 올라가겠죠. 어쨌든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요. 주변부는 입자들이 바깥으로 밀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각자 밀리는 정도는 틀리겠죠. 팡 뭉칩니다. 뭉치면서 얘네들은요, 나중에 행성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입자들이 모여서 중력이 커지고요. 그 중력에 의해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나고요, 원시 행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곧 행성이 대례들이죠. 그렇죠?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지구겠죠. 그죠? 자, 중심 태양의 온도는요, 얘기한 대로 어떻게 됩니까? 1000만 켈빈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온도가 어때요? 온도가 높죠? 중심 태양의 온도는 높습니다. 높다는 얘기는 태양과 가까이 있는 애들은 에너지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태양과 가까이 있는 애들은 에너지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가벼운 애들은 그것을 못 견디고 밀려나게 되겠죠. 우리는 이것을 태양풍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밀려납니다. 밀려나서 태양의 온도가 덜 미치는 공간까지 밀려나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목성형 행성들입니다. 자, 밀려난대요. 밀려난 애들은 가벼운 애들입니까? 무거운 애들입니까? 가벼운 애들이죠. 즉 목성형 행성들은 가벼운 기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주변에 가벼운 기체 성분들이 멀리 도망가고 만들어지는 건 목성형 행성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즉, 가까운 곳은요, 무거운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온도가 높아도 버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먼 곳은요, 가벼운 성분으로 이루어졌고 온도가 낮은 곳입니다. 그렇죠?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뭉치지 못한 성운이 소행성이나 외소행성, 그리고 위성, 해성 등등을 만들었을 겁니다. 이게 성운설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렇게 뭉치지 못한 애들을 전문용어로 찌질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성운설 지금 이해되죠? 초신성 폭발이 우리 은하의 한쪽 구석에서 일어났을 것이고 그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성운이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함에 따라서 구심력과 원심력이 존재하게 되고 구심력에 의해서 뭉치면서 중력은 더욱더 커지고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는 올라가고 얘가 바로 뭐가 된다는 겁니까? 별이 된다는 거죠. 그게 태양입니다. 그리고요, 바깥쪽으로 밀려나간 원반부에 있는 애들은 서로 뭉치면서 원시 행성을 형성하고 나중에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밀려나갔을 때 태양 주변에 있던 애들은 온도가 뜨겁기 때문에 기체 성분 애들은 견디지 못하고 바깥쪽으로 더 밀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애들이 바로 목성형 행성이고 그나마 버틴 무거운 애들은 지구형 행성을 이룬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지구형 행성과 목성 행성 중간에는
바로 이런 운석 구덩이로 하나의 띠를 이루고 있어요. 어정쩡한 정도의 애들이죠. 걔네들은 행성이 되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러한 띠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행성과 목성의 행성이 나왔으니까요. 이왕 나온 김에 선생님 생각이 그렇습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좀 알아두고 가는 게 낫지 않나.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요. 자, 지구의 행성과 목성의 행성 크기는요. 목성의 행성이 크지요. 질량은요. 목성의 행성이 당연히 크죠. 기체지만 어떻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이 큽니다. 그럼 밀도는요. 지구형 행성이죠. 지구형 행성은 뭉쳐 있으니까. 그죠?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구형 행성은 고체 상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목성형 행성은 기체 상태입니다. 성분은요. 얘들 성분은 뭐 다 아시는 거죠. 지구에 있는 성분들 철도 있고요. 그냥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지구에 있는 성분 아무거나 찍으면 되죠. 그리고 목성형 행성은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이죠. 수소, 헬륨. 자, 대기를 봅니다. 우리 대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기는 산소도 있고요. 질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목성형 행성은요. 더욱더 가벼운 애들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전 주기는요. 지구형 행성은 느립니다. 목성형 행성에 비해서. 하지만 목성형 행성은 빠릅니다. 그렇죠? 빠르고요. 그에 따라서 편평도, 즉 동그란 원의 형태였는데 빨리 회전하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 부분이 원심력에 의해서 점점 납작해지는 걸 편평도라고 합니다. 편평도가 클수록 이게 많이 납작하다고 얘기해요. 그 편평도는 참고로 0부터 1까지로 얘기합니다. 1은 직선이고요. 0은 원입니다. 이해되시죠? 지구형 행성은 적습니다. 편평도가 작아요. 하지만 목성형 행성은 빨리 돌기 때문에 편평도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위성수는요. 지구형 행성은 중력이 약하니까 위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성형 행성들은 위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형 행성은 그럼 아예 안 갖냐? 아예 안 갖는 건 아니고요. 갖고 있는 애도 있죠. 그렇죠? 자, 고리 지구형 행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목성형 행성은 있습니다. 토성 당연히 고리를 갖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잘 관측되지 않지만 목성이나 천왕성, 해왕성 이런 애들도요. 다 고리가 있답니다. 예. 자, 이렇게 그래프 한번 볼까요? 반지름이 크고 질량이 크답니다. 누굽니까? 목성형, 지구형이죠. 그리고요. 평균 밀도가 크대요. 지구형, 목성형이네요. 그죠? 자, 이런 그래프도 있네요. 자전주기가 빠르답니다. 목성형, 지구형. 그리고 질량 크네요. 목성형, 지구형. 그렇죠? 네. 어렵지 않죠? 하나만 봐도 다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제 태양계 형성, 즉 성운설의 증거에 대해서 봅시다. 마무리 짓자고요. 자, 태양은요. 태양계 회전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태양계 회전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전체 질량의 99.8%를 차지합니다. 즉, 우리 태양계는 태양이 없으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태양의 자전, 행성의 공전 방향은 어떻습니까? 반시계 방향입니다. 서에서 동쪽이죠. 처음 성운의 해전 방향과 같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처음 성운의 해전 방향이 어땠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부분이 가장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상상 아니냐? 성운이 맨 처음에 회전하기 시작했고 초인성 폭발했던 건 상상 아니냐? 다른 별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비슷한 과정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추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상상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행성들의 무엇이 거의 일정하냐? 공전 궤도면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공전 궤도면. 왜 일정할까요? 행성은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주변부, 즉 원반부에서 만들어졌죠. 그렇죠? 밀려나가면서 원반부에서 만들어졌습니까? 그 당연히 공전 궤도면이 얘네가 이렇게 도는, 지구가 이렇게 돌고 그 다음에 화성이 이렇게 돌고 이 면, 이 공전 궤도면이 일정하다고 같다는 거죠. 같다는 거. 행성들은 원반부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태양과 행성들의 무엇이 비슷하냐? 나이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태양이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행성들도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구도 46억 년의 시간을 사는 겁니다. 지구의 행성은 무거운 성분이고요. 목성의 행성은 가벼운 성분입니다. 예, 태양 주변의 온도가 어땠기 때문에? 높았기 때문에. 태양계의 외곽, 카이퍼 벨트나 오르트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네들은 외소행성, 소행성, 유성, 위성, 해성 이런 애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관측 사실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별이 탄생되는 성운을 보고 추측한 겁니다. 지금 어쨌든 7번은 빼고서라도요. 6번까지만 봐서라도 성운설이 맞다 이렇게밖에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성운설로 추측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때요? 다 해석이 되는 거죠. 이게 해석이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 이제 성운설을 부인할 텐데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자, 선생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구의 행성과 목성의 행성을 여러분이 봤어요. 특징을. 그러면 걔네들 하나하나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이것도 알아두는 게 상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구의 행성입니다. 첫 번째 수성이죠.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대기가 없어요. 대기가 없다 보니까 왜 없습니까? 중력이 작죠. 그래서 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풍화와 침식도 없습니다. 바람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자, 풍화 침식도 없는 대신에 유성이 날아갔을 때 그걸 막아줄 애들도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크레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게 수성입니다. 그죠? 그리고 대기가 없으니까 온도를 어떻게 유지시켜주는 장치가 없는 거죠. 일교차가 클 테고요. 자, 금성입니다. 밝게 보이는데요.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온실효과죠. 즉, 금성은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표면 온도가 500켈빈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뜨겁죠. 우리는 거기에 착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 기압도 굉장히 큽니다. 지구의 95배라고 하네요. 표면 관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두꺼운 CO2가 얘를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면 관측을 하지 못합니다. 하려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들어가서 우리는 뜨거워서 못 살아요. 즉, 그걸 버티는 기계만 들어갈 수 있겠죠. 자전과 공전 방향이 반대랍니다. 오,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분명히 성운이 반시계 방향으로 해져놨고 그에 따라서 공전 방향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구도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합니다. 다른 애들도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을 합니다. 왜? 성운이 그렇게 회전을 했으니까. 근데요, 얘는 공전 방향과 자전 방향이 반대랍니다. 그러면 공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인데 자전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건 우리가 모르지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운설이 맞다면 얘는 맨 처음에 자전 방향이 분명히 공전 방향과 같았을 겁니다. 근데 어떤 운석이 와서 부딪힌 거죠. 자, 내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나를 팡 쳤어요. 예. 돌지요. 그렇죠? 이거라는 거죠. 공전 방향은 반시계 방향인데 자전 방향도 반시계 방향인데 자전의 방향을 바꾼 거죠. 누군가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보는 거 지구입니다. 지구는 설명할 게 없습니다. 여기입니다. 주변을 보십시오. 자, 화성은요, 얇은 CO2 대기를 갖고 있어요. 그럼 대기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산화철이 표면을 덮고 있어서 붉은색을 띠고 있고요. 물과 화산 흔적이 있습니다. 물의 흔적이 계속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 물은 발견되지 않고 있죠. 자, 극간, 양쪽에, 양 끝에 겨울이 되면 이 극간이 커지고요.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 이 극간이 적어진답니다. 흰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 극간은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얘기한 대로 겨울은 크고 여름엔 작습니다. 그리고 계절 변화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요, 목성의 행성입니다. 목성의 행성의 대표적인 거, 일단 목성이죠. 그렇죠? 자, 목성 행성에서 목성은요, 크기나 질량, 중력이 가장 큽니다. 우리 행성들만 따졌을 때. 태양이 없을 때 목성 행성이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죠. 그죠? 위성수 많습니다. 왜? 중력이 크니까. 그리고 가운데 대적점이 있습니다. 이 대적점은요, 하나의 소용돌이입니다. 얘는 기체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예, 하나의 소용돌이가 계속 그 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소용돌이죠. 그죠? 자, 자전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줄무늬가 나타나고요. 자전속도가 빠르니까 기체들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줄무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고요. 고리가 있습니다. 목성 행성의 공통점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자, 토성입니다. 밀도가 작습니다. 왜? 기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예쁜 고리가 있어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토성을 바다 위에 놓으면 토성이 바다 위에 떠 있다고 그랬죠. 예, 밀도가 그만큼 작다. 그리고 편평도가 제일 큽니다. 편평도가 제일 크다는 얘기는 자전속도에서 많이 찌그러졌다는 얘기죠. 그죠? 자, 천왕성입니다. 자전축과 공전 궤도면이 나란하다. 자전축과 공전 궤도면이 나란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 공전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전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 축이 공전 궤도면과 나란하다. 얘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얘가요, 분명히 이렇게 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얘는요, 맨 처음에 공전 궤도면 따라서 이렇게 느긋하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누군가 빵! 그 다음부터 슉 이렇게 돌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추측입니다. 근데 가장 근거가 있죠. 자전과 공전 방향이 반대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해왕성입니다. 해왕성. 가장 멀리 있어서 관측이 잘 안 되죠. 그리고 이 사진이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있고 여러분 책에서 많이 봐요. 근데 이게 최신 사진입니다. 왜? 관측이 안 되니까 잘. 그죠? 어쨌든 여러분들 푸른색이고 대흑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요게 이런 PPT가 좀 잘못됐네요. 여러분들 PPT가 잘못됐어요. 선생님이 여기서 잠깐 끊고 그래서는 다시 PPT 수정한 다음에 다시 이어서 할게요. 미안합니다. 자, 우리 이제까지요 행성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그쵸? 태양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봤고 그 다음에 지구행성과 목성행성의 특징도 알아봤고 그리고 지구행성과 목성행성이 어떤 애들인지도 알아봤습니다. 이제 우리 좀 본론으로 돌아서 지구를 좀 볼 차례예요. 그쵸?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구가 만들어진 과정은 당연히 지구형 행성들이 만들어진 과정과 비슷하겠죠? 그쵸? 자, 그 만들어진 과정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생명체가 탄생한 곳이 어딘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맨 처음에 아까 태양계가 형성될 때 얘기했던 대로요. 자, 분명히 태양계 만들 때 원반부에 있던 입자들은요. 원심력에서 밀려나가면서 부딪혔다 그랬죠.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력이 증가합니다. 그럼 다른 애들 계속 부딪힌다 그랬죠. 자, 일정한 크기가 갖추어졌음에도 얘들은 계속 충돌을 했을 것입니다. 그치요? 결론적으로 충돌에 의해서 크기는 계속 커졌을 거고요. 질량도 계속 증가했을 것이고 이 충돌을 했을 때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뀐다 그랬어요? 열 에너지로 바뀌면서 온도도 계속 올라갔을 겁니다. 그치요? 자,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당연히 뜨거워요. 뜨거운데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온실효과까지 나타날 겁니다. 오늘 너무 뜨거워요. 어떡합니까? 녹아야지 뭐 어떡합니까? 그쵸? 녹은 상태, 즉 마그마의 바다 상태로 넘어오게 됩니다. 미행성 충돌에 의해서 마그마의 바다로 온다는 거죠. 미행성 충돌에 의해서 온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고요. 화산가스로 인해서 CO2 그리고 H2O가 증가하게 됩니다. CO2와 H2O가 증가하게 되고 그것의 결과로 온실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온실 효과. 자, 어쨌든 온도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요, 지구를 구성하고 있던 성분들, 그 입자들, 바로 철, 그리고 규산염, 알루미늄, 이런 애들 중에서 액체 상태가 됨에 따라서 무거운 애들은 밑으로 가라앉게 되죠. 그 무거운 놈이 누굽니까? 그 무거운 놈이 바로 철이죠. 즉,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철, 그리고 규산염,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알루미늄, 원소 기호죠. 자, 알루미늄, 이런 애들이 다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거운 애는 밑으로 가라앉게 된다는 거죠. 그쵸? 이 밑으로 가라앉는 애는 나중에 뭐가 될까요? 그쵸? 지구의 코어가 될 놈입니다. 그쵸? 무거운 철이 가라앉습니다. 자, 이렇게 가라앉으면 결론적으로 여기 보이는 대로 철은 지구의 핵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죠? 자, 보시면요. 어쨌든 얘들은 가라앉아서 층위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멘틀과 핵이 분리가 됐다는 얘기죠. 자, 이쪽은 뭡니까? 철이죠. 그리고 여기는 다른 규산염이나 그리고 알루미늄 같은 애들이 여기를 위치하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요. 이제 식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뜨거워질 수는 없죠. 계속 뜨거워졌다면 별이겠지 얘는. 근데 별 아니잖아, 지구는. 그쵸? 결국엔 식는다는 겁니다. 미행성 충돌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줄어들고요. 그에 따라서 온도도 내려갑니다. 온도도 내려가고요. 지표면은 냉각을 시작하게 되죠. 냉각을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지표가 굳기 시작합니다. 딱딱하게 굳기 시작해요. 마그마가 딱딱하게 굳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엔 지각이 얇았으나 냉각이 계속됨에 따라 점점 두꺼워지게 되겠죠. 자, 온도가 점점 내려간다 그랬어요. 온도가 너무 뜨거울 때는 수증기가 상태가 되겠죠. 물들이 다 증발했을 겁니다. 증발했는데 온도가 내려가요. 그러면 위에 있던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응결되죠. 구름을 만듭니다. 그 구름이 무거워져요. 자, 비로 내립니다. 이 비가요, 수천 년 동안 내렸다고 합니다. 수천 년 동안 내리면서 지구의 냉각은 더 가속됐겠죠. 더욱더 차가워졌을 것입니다. 지표는 더욱더 두꺼워지고 단단해졌을 겁니다. 그리고요, 그럼 여기 여러분이 쓰실 게 구름이 되고 바로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비가. 그리고 비는 수천 년 동안 내린다는 겁니다. 자, 엄청난 양의 비는 몇천 년 동안 내리는데 지표는 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냉각되고요. 지하수도 형성합니다. 그리고요, 이 지표 중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여서 굳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물이 고여서 무엇을 만듭니까? 원시 바다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 쓰실 게 비를 쓰시기도 하지만 화살표하고 원시 바다를 쓰셔야겠네요. 그쵸?
즉 원시 바다를 만듭니다. 바다가 형성됨에 따라 대기 성분도 바뀝니다. 왜? 위에 있던 CO2나 그런 애들이 바닷물에 녹습니다. 녹으면서 지금 바닷물에 있는 탄산, 칼슘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죠. 자, 그러한 과정은 나중에 필요하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원시 대기였는데 원시 바다가 생기면서 현재의 대기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간 과정에 원시 바다가 생긴 거죠. 그죠? 자, 순서를 한번 볼까요? 맨 처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미행성 충돌이 있었죠. 미행성 충돌에 의해서 온도는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요. 결론적으로 뭐가 됩니까? CO2와 H2O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온실효과가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물질들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그마의 바다가 된다 그랬죠. 즉 미행성 충돌 시기를 거쳐서 마그마의 바다로 오고요. 마그마의 바다 상태에서 점점 미행성들은 충돌하는 횟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죠?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마그마의 바다는 어떤 상태입니까? 액체 상태죠. 액체 상태면 지구의 구성 성분인 철과 규산염, 알루미늄 이렇게 세 개가 섞여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무거운 애가 밑으로 가라앉는다 그랬죠? 즉 멘틀과 핵의 분리가 되겠죠. 멘틀과 핵의 분리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냉각이 점점 진행되겠죠. 그렇죠? 미행성 충돌 횟수가 잦아지고 그러면서 점점 온도가 내려갈 겁니다. 온도가 내려가면서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지각이 형성되죠. 지각이 형성되고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서 위로 올라갔던 수증기가 구름을 만들고 수천 년 동안 비를 내리면서 냉각은 더욱더 가속화됨과 동시에 무엇이 됩니까? 파인 부분에 물이 고여서 원시 바다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미행성 충돌 그리고 마그마의 바다 과정을 거치고 멘틀과 핵의 분리가 일어나고 그리고 지표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시 바다가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선생님이 적어주지 않아도 쓸 수 있지요. 그리고 그 원시 바다에서 생명체가 탄생하게 됩니다. 생명체가 탄생하는 과정은 생명과학 파트에서 다룰 거고요. 일단 여러분 그 원시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한다. 거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내용을요. 여러분이 좀 기억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태양계의 형성도 배웠고요. 별의 일생도 배웠고 지구의 형성 과정도 배웠거든요. 이 과정들은요, 여러분들 좀 암기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복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강의를 좀 만들도록 노력해서 여러분 앞에 짜잔 하고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You win!